에드가 케이시, 신비로운 잠자는 예언자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소름 돋게 하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2025년은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만큼 압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자연재해와 사회 붕괴가 얽히는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한 파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묘사됩니다. 대지를 집어삼킬 정도의 강력한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대륙이 갈라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풍경을 재구성하고 수세기에 걸쳐 인간이 건설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집어삼키고 분노한 바다는 이전에는 육지였던 곳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 속에서 지구는 예측 불가능이 규칙이 되는 파괴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연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고 가장 견고했던 기반조차 무너지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정부는 혼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위가 붕괴될 것입니다. 절망이 퍼지고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으며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징후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홍수, 거대한 산불,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 그리고 국가 간 고조되는 긴장감. 지구는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케이시의 말은 등장하는 재난마다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마치 그가 수십 년 전에 예측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이시는 2025년을 단순한 시간적 이정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해를 무자비한 분기점으로 묘사하며 인류가 전 세계적인 변혁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풍경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흐름 자체를 영원히 바꿀 정도로 폭력적인 전환점 말입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대륙이 재구성되며 사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2025년을 동시에 파괴적이면서도 변혁적인 시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지구 전체가 자연의 힘과 강렬한 세계적 변화로 뒤흔들리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지진이 점점 더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케이시가 경고한 것처럼 집안이 발 아래서 무너지고 비활성화되었던 단층선이 다시 활동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를 언급했으며 현재 이 지역은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는 재앙의 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바다가 도시를 삼키며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가 묘사했던 지질학적 대변혁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바다 또한 불안정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극지방의 빙하 해빙은 뉴욕, 베네치아,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해안 대도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전체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탐욕스러운 바닷물은 그 예언을 실현시키는 듯합니다. 영구적인 홍수에 대한 보고는 세계가 끊임없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전조처럼 들립니다. 한때 예측 가능했던 기후는 이제 무자비한 적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폭풍, 괴물 같은 카테고리의 허리케인, 그리고 압도적인 열파가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전장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전체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폭우는 도시를 호수로 바꿔 수백만 명을 집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지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구 자기극의 변화도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질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기술, 통신 시스템, 심지어 인간의 건강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 자기장의 약화와 극의 이동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견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단순히 파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의 이면에서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재건의 시대, 인류가 스스로의 선택을 제고하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 말입니다. 케이시에게 2025년은 붕괴와 재생 사이의 경계선이자 단순히 지구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세울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이전에는 멀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매번 새로운 재난과 폭풍, 그리고 지구의 움직임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케이시의 말은 더 이상 모호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문 앞에 닥친 미래의 메아리로 느껴집니다. 그의 예언의 징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 격화되는 세계적 긴장, 사람들 사이에 증가하는 적대감은 그가 예견했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행동 변화가 인류의 영적, 도덕적 불균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기심과 탐욕의 증가는 혼란을 부추길 것이며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연합하기보다는 분열을 강화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시위, 국가 간의 격렬한 경쟁, 그리고 여러 나라 내부의 갈등은 수십 년 전 그가 묘사했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에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그가 그렸던 글로벌한 맥락입니다. 케이시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기를 말하며 자연재해와 자원 부족이 국가 간 치열한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물, 석유, 희귀 광물에 대한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다른 지역은 생태계와 농업의 붕괴를 겪으며 생존을 위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무서운 정확도로 예견한 자원전쟁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주 위기도 그의 가장 불안한 비전 중 하나였습니다. 케이시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기후 난민의 물결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에 잠긴 도시, 파괴적인 폭풍, 극심한 가뭄의 이미지는 이러한 대규모 이주의 시작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이러한 인구 이동이 이미 취약한 경제와 과밀 지역에 지속 불가능한 압력을 가해 정치적, 사회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약화에 대한 그의 예언은 오늘날의 상황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케이시는 몇몇 국가들이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지 못해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통적인 권력 체계가 재난 앞에서 무너지는 동안 새로운 세계 지도자들이 등장해 행성의 새로운 현실에 맞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케이시가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부른 것과 맞물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갈수록 빈번하고 파괴적인 폭풍, 대규모 홍수와 산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성을 가리킵니다. 과학자들은 지각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지적 재난은 케이시가 말한 글로벌 재구성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재난 자체가 아니라 초기 징후에 대응하지 못하는 인간성과 정부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갈등에 휘말려 있는 세계 지도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인류가 저지를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재난이 닥칠 때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다가올 미래를 경고하는 경종으로 들립니다. 2025년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진행됨에 따라 징후들은 더욱 분명하고 두려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혼란이 증가하는 시기를 예견했지만 그 안에서도 숨겨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한 사건들은 이미 진행 중이며 세계는 여전히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가 내다본 폭풍은 이미 지평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그의 비전에서 케이시는 물리적, 감정적, 영적 차원에서 인류를 시험할 격렬한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그에게 재난은 단순한 파괴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의 목적과 우주에서의 위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변혁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인류는 자연재해의 가혹한 충격뿐만 아니라
준비 부족의 무게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일부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정보 과잉 속에서 산만하거나 효의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K씨는 단순히 자원을 비축하거나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난들을 영적 혁명의 촉매제로 보았습니다. 공유된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이기심, 탐욕, 착취의 패턴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씨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인간이 우주, 자연, 그리고 서로 간의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인류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조화로운 기반 위에 새로운 세상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전 중 가장 매혹적인 것 중 하나는 이러한 변화가 고대 지식의 재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종종 전설적인 문명인 아틀란티스를 언급하며 이 문명이 과학, 영성, 자연 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문명의 일부가 카리브해 인근 대서양에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이 부활은 인류가 더 균형 잡힌 세계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고대의 지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K씨는 또한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나 정치적 권력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연민, 그리고 갱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리더십이 기술적 진보를 도덕적, 영적 의식과 조화롭게 통합하여 지구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은 K씨의 예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도시와 기반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재건할 만큼 발전된 혁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리적, 영적 변혁이 없다면 이러한 혁신이 오용되어 세상을 붕괴로 몰고 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K씨는 혼란을 독특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류가 한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부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여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존재의 진정한 의미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러한 재탄생은 파괴 앞에서도 인류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미스터리와 계시로 가득 찬 예언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의 비전은 현재와 과거, 미래를 연결하며 여전히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최근 해저지도 기술의 발전으로 그의 가장 인상적인 예언 중 하나인 아틀란티스의 흔적 발견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인근에서 발견된 이상 구조물은 K씨가 남긴 묘사와 일치하며 이러한 유적들이 인류의 새로운 주기 시작을 알리는 표식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K씨는 이집트의 기자 대피라미드가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록의 방이라고 부르며 고대 문명과 상위의 힘과의 연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현대 연구에서 피라미드 내부에 탐사되지 않은 영역이 발견되었고, 이는 연구자들과 열성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의 말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가 예견한 미스터리를 밝혀내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K씨는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로 특징지어지는 대전환의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의 지진, 치명적인 쓰나미, 점점 더 강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통해 지구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이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비정상적인 경로로 향하는 태풍은 그가 묘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K씨에게 이러한 이상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재정렬 중인 행성의 반영이었습니다. 에드가 K씨가 언급한 가장 흥미로운 신호 중 하나는 지구 자기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극이 이동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극의 위치 변화와 자기장의 강도 감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케이시의 예언대로 기술 시스템의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혼란, 무질서,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현재 증가하는 갈등과 분열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케이시는 자연재해와 지질학적 변화에 대해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혁이 영적 각성을 동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혼란을 인간 의식의 깊은 재탄생을 촉발하는 촉매제로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물질주의, 경쟁, 착취에 기반한 낡은 패턴을 버리고 더 높은 가치, 즉 연민, 협력, 조화와 재연결하도록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재난은 단순히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계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같은 잃어버린 문명들의 유적이 발견되어 인류를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인도할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해저, 구조물들은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인류를 각성으로 이끄는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혼란 이후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오래된 세계의 잔해 위에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첨단 기술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시와 기반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재건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혁신이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특정 개인과 그룹이 이미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적 개척자들이 전환기의 인류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분화 권력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연민, 그리고 사람들을 공통된 목적 아래로 결속시키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인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궁극적인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의 도전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이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며 두려움과 낡은 생활 방식에 대한 집착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저항을 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지만 변화를 수용하려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미래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조화, 균형, 그리고 통합의 원칙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케이시가 묘사한 긴장의 많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분열, 정치적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글로벌 불안감은 그가 불가피한 전환의 시작으로 연결했던 신호들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열쇠가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준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시에게 있어 인류는 혼란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비전은 종종 두려움을 자아냈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파괴와 고통의 시기를 거친 후 인류가 더 강하고 지혜롭게 변화하며 정의, 균형,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 문명을 건설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영적 재탄생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케이시는 자신의 많은 예언이 때가 가까워질 때야 비로소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한 변화가 단순히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낡은 패턴을 끊고 더 큰 것과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적 성찰과 준비를 요청하는 초대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도전뿐만 아니라 그 도전이 가져올 진화의 기회에도 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을 향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케이시가 묘사한 징후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재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인류가 진정한 목적을 찾고 도전적이지만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부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항상 긴장이 감도는 듯합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는 기술 발전과 활기 넘치는 도시들의 진보가 이어지는 반면 북쪽에서는 고요함 속에 숨겨진 폐쇄성과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의 말이 한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묘하게 공명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시는 변화의 시기가 작은 균열로 시작해 결국 무시할 수 없는 파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돌아보면 그는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의 위협과 함께 살아갑니다. 미사일 실험, 외교회담, 국경을 넘어오는 뉴스는 언제나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긴장이 세계가 직면해야 할 변화의 반영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인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분열의 표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는 지구의 물리적 변화가 지구 정치적 변화와 동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환태평양 조산대 근처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과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음 대지진이나 쓰나미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반도가 생각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시가 말한 지구가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이시는 세계 권력의 재분배와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설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온 회복력 강한 민족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여전히 깊은 균열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보여줍니다. 한반도는 마치 케이시가 묘사한 것처럼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치유가 필요한 분열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케이시가 강조한 것은 변화의 시기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라로 이 과정에서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끔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영적 각성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한국에서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마치 결코 죽지 않는 꿈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케이시가 혼란의 시기가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필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던 말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여 서로의 차이를 넘어 더 큰 목적을 찾는 날이 올까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며 역사의 다음 발걸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케이시가 본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그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한 사건들과 놀라운 연관성을 보입니다. 기후변화, 지진, 사회적 분열,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 등은 그의 비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현재 세계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은 단순히 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분단은 케이시가 묘사한 혼란을 통한 통합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는 그 치유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케이시는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적 재탄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긴장과 갈등은 이러한 재탄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합의 이상의 통일, 진정한 내적 각성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케이시가 말한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스터리와 예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여
더욱 깊은 미스터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이 매혹적인 여정을 함께하세요.